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를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이 삼각함수를 도입하기 전에,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학교까지 배웠던 그 각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야지 이제 삼각함수를 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되게 많은 약속을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처음에 로그를 배웠을 때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일 것이니까, 천천히 그냥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일반 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런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피겨스케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태권도, 자, 요런 거 보시면은 뭐 720도 회전 아니면 뭐 1080도 발차기,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게 중학교에서는 이 720도, 1080도가 도대체 뭔지 명확히 언급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0도부터 360도까지 요 단위만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서 360도가 의미하는 거는 딱 원 전체, 그죠? 이 한 바퀴를 360도라고 했었고, 자, 얘를 360으로 쪼개가지고 그 한 칸을 우리가 1도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이거를 단위로 사용해가지고 이 각을 측정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요 0도에서 360도를 실수 전체의 범위로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정의가 돼야 되냐면, 일단 실수에서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각에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약속을 해야지 이 실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각의 크기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시초선, 그리고 동경, 자,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각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각의 부호는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 보시면은 중학교에서 우리는 0도에서 360도까지는 다루었어요. 그 각의 크기를 회전 방향에 따라서 양의 각, 그리고 음의 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거고, 자, 거기에 또 뭘 추가를 할 거냐면은 360도를 넘어서는 각까지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회전을 할수록 그냥 계속 각을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기존에 알던 각에다가 방향을 정해주고 회전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실수 전체로 각도가 확장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자, 각 XOP, 자, 요거는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직선 OX와 반직선 OP, 이 반직선 두 개가 만드는 요 도형 있죠. 이 도형 통째로 우리가 각 XO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각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벌어진 정도, 다시 말해서 각의 크기를 정의를 했었는데, 자, 이 각 XOP의 크기는, 자, OX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OX는 지금 움직이면 안 되겠죠. 얘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고정된 OX의 위치에서, 자, OP에 반직선 OP를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그 회전한 정도를 우리가 각의 크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한 바퀴를 360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그 한 칸을 1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도기를 직접 대면서 이렇게 측정했던 그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도입을 할 건데, 자, 이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벌어진 정도, 그러니까 움직인 게 있고 고정이 되는 기준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된 기준선을 이제부터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움직인 이 반직선 있죠. 요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동경은 움직여가지고 각을 만든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도에 부호를 붙여 볼 거예요. 자, 5번째 주제 보시면은, 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전을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겠지. 그럼 이제부터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부호를 한번 붙여볼 겁니다. 자, 먼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 다시 말해서 양의 방향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것이고,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일 때는 음의 방향이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운동장을 돌 때 딱 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번 운동장을 돌아보면은 뭔가 어색할 겁니다. 그렇던 이유는 오른손잡이의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 바깥쪽에서 지지하는 힘이 더 강해서 편하다, 이런 뭐 이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또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이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이제 약속할 겁니다. 뭐 이게 굳이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속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분면을 정의를 할 때 1, 2, 3, 4, 자,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다 하나의 원리로 통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생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여기 딱 볼게요.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자, 어떤 동경 OP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때 이 각을 만드는 각의 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부터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붙여서 측정을 해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의 크기를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각을 딱 측정했을 때 여기가 60도였다고 해요. 자, 이건 중학교 표현이란 말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각에다가 부호를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요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 요걸 동경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봤다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 60도라고 써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플러스는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각도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도 측정이 되겠죠. 한 바퀴는 360도니까 이 각도를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30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지. 그럼 시계 방향의 각의 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300도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결국에 이 동경 OP는 60도나 마이너스 300도나 다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호를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각에다가 부호를 붙였으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원래는 0도에서 360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알 수 있게 되겠지, 그지?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얘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회전을 추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각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45도라는 각도는 이제부터 딱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자, 이게 45도란 말이야. 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한 바퀴를 더 돌렸다라고 칠게요. 각을 측정을 했을 때 이 변화량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더 가서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더 갔을 때, 자, 요런 각의 크기를 표현을 할 때는
플러스 360.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플러스 360이라는 거는 한 바퀴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60도라고 붙여주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호를 배웠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5도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를 먼저 계산한다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를 가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회전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새롭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회전수를 추가를 해서 이제 360도 그 이상 그리고 0도 그 이하 다양한 실수 범위에 대한 각도를 약속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봤을 때 보시면은 이 720도라는 거는, 자, 이제부터 시초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360이 두 번 된 거잖아. 아,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에서 여기에 도착했구나. 정확히 두 바퀴를 돌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080도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값이니까, 아,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를 회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720도나 1080도가 가리키고 있는 동경은 정확히 일치하겠죠. 그죠?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럼 7번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는 다양한 실수 범위의 각도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스님, 루트 2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할 텐데, 자, 요거는 거의 쓰지 않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대충 얘가 1.4잖아요. 아, 그러면 대충 1.4도에 근접하겠구나 라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됐고요. 자, 7번 보시면은, 자, 다양한 각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10도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냥 110도가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움직였을 때 110도가 가리키고 있는 시초선과 동경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0도도 이제부터 얘기가 된 건데, 자, 420도는 360도 플러스 60도라고 볼 수 있겠지. 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36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더 가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국에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가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돌고 거기서 60도만큼 더 간 각도, 그게 바로 420도다. 그럼 실제로 여기를 각도기로 딱 측정해 보시면은 여기도 6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사실은 60도나 420도나 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는 어떤 뜻이 되냐라고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만큼 회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420도,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시면.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자, 360도라는 거는,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0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와서 시계 방향을 한 바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결국에 가리키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5번에서 약속한 회전 방향에 따른 부호 때문이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한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요거까지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일반 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읽어봅시다. 자, 각 XOP에서,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때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딱 하나로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45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초선이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낸 동경은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각도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경만 주어졌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45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우리가 앞에 부호를 붙여줬잖아. 마이너스 315도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러고 봤더니 45도, 마이너스 315도.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바퀴를 돌리고 거기서 더 가서 45도를 더 가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405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동경만 주어졌을 때는 이거를 표현하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요 느낌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시초선 OX와 50도의 위치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50도, 410도, 이게 바로 410도인데 얘는 한 바퀴를 더 돌린 겁니다. 770도, 자, 얘는 두 바퀴를 돌린 거고 마이너스 670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동경이 주어졌을 때는 각의 크기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이 식을 딱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플러스 50, 여기도 플러스 50, 여기도 플러스 50이야. 결국에 이 플러스 50은 전부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보면은 요 360도도 공통이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여기는 곱하기 1, 여기는 곱하기 2,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추가가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면은 곱하기 1은 양수잖아.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란 뜻이 되는 거고 곱하기 2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가 추가가 된 거고 마이너스 2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이 그림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공통인 걸 한번 써봅시다. 자, 이 동경 OP의 표현을 함수같이 식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회전수, 이 곱해지는 거는 우리가 정수라고 둘 거예요. 그래야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360도랑 50도만 남겠죠. 아, 그러면 이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360도 곱하기 우리가 몇 바퀴를 돌릴지 이건 변수가 될 거고요. 고정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50도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 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은 각 XOP의 크기 중에서 어떤 한 각 알파가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알파가 나타내는 이 동경 있죠. 이 동경에는 여러 가지 각의 크기의 표현이 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일반 각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위에서 봤듯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360도에다가 회전수만 더 추가하면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시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일반 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알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는 중학교에서 측정했던 0도에서 360도의 각도로 많이 두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야지 요 방향수를 딱 무시하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사분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 정도로 빨리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한번 보면서 시초선과 동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각을 한번 배웠었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60도고 여기는 45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기억이 나죠. 특수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얘는 1대 2대 루트 3이었고 자, 얘는 1대 1대 루트 2였습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특수각을 원 위에다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하고 2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각도를 그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원이니까 원부터 한번 그려줍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시초선이 하나 필요하겠지. 각의 기준이 돼야 되니까. 자, 얘를 이제 시초선 OX라고 한번 하고요. 자, 이제 동경을 한번 그려줄 건데, 자, 30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90도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30도는 여기를 말하죠, 여기.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휙 누워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반지름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반지름을 절반으로 딱 쪼개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점에다 딱 그려주시게 되면 우리가 예쁜 30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지름을 반틈 잘라서 여기다 넣으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대2대 루트 3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반틈이고,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죠. 이렇게 30도. 이게 바로 OP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50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는 90도에다가 60도만큼 더 간 거죠. 그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서 60도만큼 더 가게 되면은 이쪽은 30도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얘랑 정확히 대칭일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주시면은, 자, 요렇게 반지름의 절반과 여기 쪼개는 부분을 딱 만나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90도에다 60도 더하면 바로 요 각도가 150도가 되겠고, 이게 바로 동경 OP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5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45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45도만큼 가라 라는 뜻이 되겠죠. 참,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만큼 한 바퀴 돌리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죠. 동경을 결정하는 거는 회전이 아니라 뒤에 남아있는 각도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5만큼 가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45는 요 각도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자, 요렇게 딱 쪼개요. 4분원이 딱 됐을 때 요 호를 정확히 반틈으로 쪼개는 요 지점과 이렇게 딱 이어주시게 되면은 요 각도가 바로 45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 호의 길이가 요만큼일 때 90도니까 호를 반틈 쪼개시면은 중심각에 비례하므로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45도 표현해 주시면 요게 바로 OP가 될 겁니다. 뭐가? 마이너스 405도가 나타내는 동경.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240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120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이건 회전수죠.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만큼 가라는 뜻이 될 거야. 120도만큼 가래요? 얘가 150도고, 그럼 120도는 어디냐면 여기를 반틈으로 쪼갰을 때 여기랑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120도가 되겠죠. 그죠? 요게 120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초록색 반직선 OP가 바로 마이너스 240이 나타내는 동경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보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예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자, 요런 꼴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자, 요 표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55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회전수만 추가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얘가 나타내는 특수가 55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얘가 나타내는 이 오른쪽 값을 찾아주려면은 여기다 360도를 적절히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맞춰줄 거예요. 회전수는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빼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60을 하게 되면은 12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요 범위 안에 딱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회전수만 추가를 해주시면 요게 바로 일반 각이 될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플러스 360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50도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다가 회전수만 추가하시게 되면 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 각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얘는 360도를 두 번 더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50에다가 플러스 720을 하게 되면요,
270도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 각은 270에다가 회전수만 추가해 주시면 일반 각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너무 이 각의 용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삼각함수 다룰 때는 이게 아마 거의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자연수에서 정수, 그리고 유리수 이렇게 확정하는 건 처음에만 다뤘지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잖아. 그것처럼 이것들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쓸 거니까 깊게 파고들진 마시고 한 번쯤만 이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